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8.2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회를 하고 있는데요. 팟짱에서는 당 전국 청년위원장에 출마한 후보들을 한 분씩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동학 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울산에 와 있습니다. 아, 울산에 가 계시군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스튜디오를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예, 아쉽습니다. 예. 울산 날씨 어떤가요? 여기 지금 폭염이에요. 엄청나요. 아, 그래요? 아스팔트가 완전 계란 후라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그 울산 남쪽이니까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네, 예. 먼저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세요. 네. 제가 지난 4월 달 우리 총선거할 때 네, 그때 인사 뵙고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팟짱 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지금 애청자 입장에서 다시 지금 네, 이제 출연자로 바뀌었네요. 예,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동학 후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궁금해하시는 음.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네네. 기회에 예. 이동학의 라이프 스토리 좀 압축해서 들려주시죠. 예. 예. 글쎄요. 좀 파고가 있었다면 파고가 있는 인생이고, 그런데 네. 13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때 이제 예. 제가 느낄 때 제 인생에서 그런 파고가 한 2번 있었는데, 음. 고때 이제 제가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좀 일찍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좀 네.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게 쭉 살다가 예. 23살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집이 그때 또 한 번 휘청거려 가지고 네. 노점상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차량을 끌고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음. 그때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크게 깊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네. 예. 그러면서 어쨌든 좀 자유롭게 사는 게 굉장히 인간한테는 중요하고, 이 음. 자유로움을 이 국가가 최소한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정치에 그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아, 예. 그랬군요. 예예. 그런 그 삶의 발걸음, 네. 그 흔적에서 정치를 하게 된 그런 예. 이유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번 총선 때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예. 덕헌 유세단에서 맹활약하셨죠. 네. 그럼 자유로운 영혼을 제가 봤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정말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셨는데요. 예예. 어떤 걸 좀 느끼셨었나요? 일단은 좀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우러 다닐 네, 정신적인 여유나 이런 게 이제 챙기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제 우리가 이 총선을 이기고 이 디딤돌 삼아서 대선으로 가야 된다. 결국엔 그 대선을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좀 바꿔내는 그런 내용 있는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음, 많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위로를 받음과 동시에 책임감을 오히려 더 많이 얹게 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열기, 열정, 그게 이제 20대 국회 때 여소야대 전국으로 나타난 건데, 예예. 자,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번에 당 예. 청년위원장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예예. 왜 출마를 하시게 되셨는지 출마의 음. 변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작년에 청년연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이번은 네네. 재수예요. 예. 아, 그런데 그렇군요. 예예예. 작년에 나갔었던 이유와 지금 나가는 이유가 똑같은데, 네, 우리 당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변하지도 않고, 네, 대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뭐 이런 의지가 있는 조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예, 가지는 이 정당을 좋은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안에서 키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 그 기능 자체가 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이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제 2년 남아 있는 1년 반 남아 있는 대선 집권에 네, 청년들의 표를 최대한 확장하고
실제 음. 그러려면 네. 청년들의 삶을 우리들이 해결해 주는 정당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음. 예, 그 역할을 청년위원회가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힘이 부족해서 떨어졌지만 네. 이번에 역시 뭐 힘이 충분하지 않지만 음. 예, 이번에도 역시 그런 청년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예. 이번에 공약 내용을 보니까 뭐 예. 압축적으로 세 가지만 보면 예. "현장으로 가겠다. 미래로 네. 가겠다. 리더를 길러내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예예. "현장으로 가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거예요. 작년에 7월 네. 달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실업 대책안을 내놨어요. 음. 그때 우리 당 청년위원회에서 논평 하나 나가지를 않았어요. 왜 아. 그러냐면 예. 그 청년 이슈에 대해서 사실 무감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군요. 구의역에서 청년 노동자가 사망을 해도 그 네. 현장에 청년위원회가 달려가질 않아요. 아. 왜냐하면 삶과 동떨어져 있는 지금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의 삶에서 부당함에 둘러싸여 있는 청년들의 음. 삶으로 옆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네. 청년 을지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하. 이 현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포커스고요. 예. 시도당 청년위원장들, 지역위원회의 청년위원장들이 전국에 우리 당에 있는데 그 음. 청년위원장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현장으로 청년위원회가 움직이겠다. 이걸 의미합니다. 네. 예. 현장. 그리고 두 예. 번째가 미래인데 네. 미래로 가겠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미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예예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단순히 대선 집권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 음. 10 년, 20 년, 30년 걸리는 국가 개혁도 있고 네. 우리가 실제 이 국가 개혁을 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훌륭한 청년들로 이 당의 인재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 지금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제가 그래서 더불어 대학이라고 하는 컨셉을 좀 만들고 온오프에서 네. 수업도 하고 학습하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충분히 내공도 좀 쌓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음. 기회 자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제가 당에다가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동안 어쨌든 제가 평당원으로서 힘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네. 이제는 청년 최고위원이 되면 이것을 음. 내가 그냥 집행해 버리면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지도부가 돼서 이 되면 체계를 지금 10여 년 동안 당에다가 이야기했 했던 부분인데 오랫동안 얘기하셨네요. 네. 예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쨌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냥 제가 해 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 예, 음. '미래로 가겠다.'라는 슬로건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이 다른 나라를 뭐 정치 선진국들을 보면은 다 예. 정치 지도자가 청년 때부터 길러지거든요. 그렇죠. 당에서 예. 길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 비전 이런 것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네네. 정치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좀 요원하다 이렇게 네. 느껴집니다. 예. 어, 지금은 사실 줄 네. 서는 문화에 더 가까워요. 자기 본인의 음, 실력을 갖추고 스스로 인제 정치적 훈련을 쌓아 나가기보다 네. 유력 정치인의 줄을 서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청년위원회가. 그래서 음, 청년위원회야말로 정말로 혁신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 그 그래요. 혁신을 못하면 이 당의 네.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아, 지금 예. 청년위원회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예. 뭐 전임 청년 위원장은 뭐 다른 당으로 예. 갔고 예. 그리고 그동안 청년위원회에서 뭐 주도적으로 한 일도 없어 보이고 예예. 그런데 청년위원회가 살아야 당이 산다. 그래야 정권 그렇죠. 교체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런 예예. 말씀이시군요. 예예. 이번 음. 총선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2030 세대가 보여준 혁신에 대한 열망을 받들어서 제2의 음음. 동학혁명을 시작하겠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동학의 동학이군요. 네. 동학혁명. 그렇죠. 네. 2030 세대가 보여준 열망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가 됐어요. 네. 불평등한 앞에 뭐가 있냐면 불공정한 게 있어요. 이 음, 불공정한 것은 뭐냐면 청년들이 이 우리 사회에 뭔가 출발선에 설 때 네. 출발선의 위치 자체가 누군가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음, 이 출발선이 다르게 되면 네. 계급이 생겨나게 되고 그 계급이 고착화되게 돼요. 그러면 음, 결국에는 상실감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로운 삶, 내가 음, 원하는 삶을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것 자체가 박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음, 국가가 굉장히 차가워지고 있고 네. 이웃의 문제, 친구들의 이 아픈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이 부분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 부정부패의 문제랄지 계급이 고착화되어 가는 문제랄지 불평등해지는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총괄적으로 위기라고 느끼고 있어서 음. 청년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그 네네. 열망을 우리 당이 제대로 받아 안아서 네. 결국에는 20-30 대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우리 당에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유를 만들어 드려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음. 잘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부정부패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네. 동학혁명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동학혁명. 이름 너무 좋아요. 네. 예예.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네. 이 2030 세대가 보여준 열망을 청년위원회에서 받아서 그걸 당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선 정권 교체까지 해서 예. 그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을 바탕으로 수권 정당을 하겠다. 뭐 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는데요. 네네. 김병관 후보 그리고 예. 장경태 후보 다 저희 인터뷰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네네네. 얘기를 나눴는데 뭐 장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 정부 말씀도 하시고 어떻게 네. 보면 좀 비슷한 여러 음. 가지 공약이나 이런 걸 좀 하셨는데 네. 김병관 후보한테는 제가 이런 걸 좀 여쭤봤었어요. 네. 청년 문제를 더 잘하는 30대가 청년위원장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드렸더니 뭐 실생활에서 부딪혀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리얼하게 캐치하는 건 두 후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실행에 음. 옮기고 집행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음.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거를 저희하고 네. 이야기를 더 충분히 나눠 보시면 음. 제가 실행과 집행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는 걸 아 아실 것 그런가요? 같은데 예 지금까지 제가 당에서 해 왔던 게 네. 실행과 집행이에요. 물론 이제 음. 기획도 하기도 했지만요. 네네. 실제 제가 22 살에 이 당에 들어와 가지고 7년 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장경태 후보도 같이 했지만 네. 대학생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원래 없었었어요. 네. 예. 실제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공간을 만들기까지 저희가 실행과 이 집행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많은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는 소통 창구를 만들고 이런 음. 것들을 지금 거의 10여 년 이상 해 왔거든요. 누구보다 네. 전문가예요. 예. 음. 그래서 저희는 나이는 어리지만 당력이 네. 오래돼서 이 당에서 단순히 순응하면서 보냈던 것이 아니고 이 음. 당의 어떤 기득권과 그동안 왔었던 잘못된 관성과 맞서 싸우면서 지금 이 당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겠다 청년위원장이 되면. 음. 예. 그런 지금 의지가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이 예예. 청년위원장 후보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셔 가지고 토론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음. 후보들의 장단점 그리고 예예.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렇죠. 실시간으로 예. 네,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뭐 지금 청년이시잖아요. 주위 예예. 친구분들이나 뭐 청년들 만나면 청년 문제에 예. 대해서 들으실 텐데 어떤 걸 좀 제일 먼저 바꿔달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청년 실업 문제 결국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음. 결국 이력서를 100 번씩 쓰고 면접을 50 번씩 봐도 네. 예 결국에는 연락이 오지 않고 그리고 또 한 음. 가지는 결국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비정규직으로 삶의 설계 자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고 또 한 예. 가지는 이제 뭐 월세 문제예요. 아하. 예. 이 취업과 청년들의 주거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세상에 문제가 없어요. 예. 결국 음. 정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여서 네. 필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하.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모태인데 저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비정규직을 온통 다 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지금 세상에서 가능한가?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고용보험을 좀 강화해서 음. 실업급여를 좀 튼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은 비정규직을 마치더라도 실업급여를 통해서 음. 삶이 위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단 해 주는 것. 이것이 사회 활력망이라고 보고 네. 취직 전에 지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제 청년 수당, 청년 배당 이 아. 문제도 예 저희 우리 당에서 이 앞과 뒤에 음.
배치를 해서 이것을 반드시 좀 싸워 나갈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 당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정권 창출을 위해서 공약을 내걸 텐데 이것을 대표 공약으로 좀 내걸게 하고 음. 그렇게 해서 저변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서 네. 청년들이 실제 우리 당에 표를 주면 이것이 우리 당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음. 심어 주고 싶습니다. 네. 예예. 그러니까 중요한 점 지적하셨는데요. 예. 실업 수당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디딤돌을 낳아주는 것도 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청년 그렇죠. 수당, 청년 배당이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예예. 정부에서는 뭐 직권 취소를 해버리고 이 예.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법정 다툼으로 가게 음. 됐습니다. 박원순 예예. 시장이 박 대통령 향해서 만나달라고 했는데 네. 뭐 사실상 거부가 됐고 이런 음. 상황인데 음. 박근혜 정부는 뭐 중앙 정부 말을 듣고 우리가 청년 정책 할 테니까 지방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 이런 건데요. 네. 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이 청년 수당과 배당 문제는 성남시나 서울시가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캐치해서 중앙 정부가 음. 그때 나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앙 정부에서 청년 정책을 실행을 온통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그게 잘못된 정책일 경우에 네. 그것이 국가적으로 손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이런 지방 정부에서 음. 그런 일들을 실험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건 중앙 정부에서 박수 쳐야 될 일이죠. 네 네. 지금 저렇게 대결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또 한 가지는 약간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좀 기만을 하고 있다. 네. 예. 실제 지금 청년들의 삶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네네. 부분은 해결이 안 되면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이제 떨어뜨리게 하고 뭘 음.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정부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네. 사실 그 청년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년 수당과 배당을 비판하면서 또 저출산 대책 뭐 내놓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앞뒤가 예예예. 맞지 않는 그런 예.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예. 참 어쩌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하는데 네. 참 이런 박근혜 정부 뭐 이정현 네. 대표가 또 새누리당 대표가 되면서 예. 이 여당과 청와대가 음. 신밀월 관계로서 전혀 야당과 소통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예예. 우려도 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이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여러 음. 가지가 비판할 점이 많은데 음.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 내부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네. 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못 보인다, 야성이 예. 없다, 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대결 국면이고 네. 선명하게 국민들께 선택지를 드려야 음. 이것이 이 국면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모호하게 예를 들어 사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모호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음. 국민들이 마음을 이쪽에 줘야 되나 저쪽에 둬야 되나 뭐 저쪽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택지의 이 번호가 흐릿하게 돼 버려요. 아. 예.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선거전을 앞두고는 선명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음. 당연히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되겠죠. 네. 예. 예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 당이 좀 다소 모호하게 좀 돼 가고 있는데 음.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좀 그런 당심을 다시 좀 회복을 좀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 이후에는 선명하게 당대표가 당 중심으로 지지자들 중심으로 세력을 좀 모으고 음. 추후에는 대선 후보 경선이 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대선 후보들이 더 확장을 통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지자들의 최대한 확장을 더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승리의 공식을 만들어 가야 음.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뭐 네. 대선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당은 선명한 당의 모습, 음. 음 확실한 야당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낫다. 그런 예.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네. 미흡합니다. 예. 음. 자, 이 직접 인제 지금 울산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제주도 뭐 예예. 창원 다녀오셨습니다. 네.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당원들의 열망이라고 할까요? 당원들의 네네. 목소리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리더십을 좀 원한다고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네. 실제 당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음. 소통 창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당원들의 이야기가 무시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동안 사실은 중앙에서 뭔가를 그냥 결정해 가지고 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하는 형태였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것이 먹히겠지만 나중에 음. 가면 당원들이 지쳐요. 그래서 실제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당원들의 이런 열망들이 이것을 잘 부응해 줄 수 있는 지금 당대표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잘 에너지를 모아서 네. 대선 때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음. 이런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의 열망을 모아내겠다. 예. 이게 동학혁명이라고 예. 볼 수 예. 있겠는데요. 예. 아, 제가 지금 다행인 것은 예. 총선 끝나고 제가 인제 하던 사업도 이제 다 접고 음. 나가던 이제 강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인제 끊고 네. 사실은 이제 대선 때까지 제 삶을 좀 여기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 예. 그러세요? 그래서 네네. 유권자들께서는 저에게 표를 좀 한 표씩만 좀 내놓아 주시면 제가 네. 그 서로가 내놨던 이 열망을 가지고 네. 집권 때까지 한번 가 보려고 해요. 사실은 아, 35, 36 이 시기가 인생에서 황금기인데 예 그렇죠. 저는 이 황금기를 대선 집권에 투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음. 예 많은 분들께서 이동학 뭐 잘 모르시고 네.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좀 한 번 더 들여봐 주시고 예 음. 저의 말씀도 한번 귀 기울여 봐 주시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응원을 많이 해 주시면 음흠. 청년위원회를 혁신하면 우리 당이 미래가 또다시 네. 혁신될 수 있다. 이렇게 봐 주시고 음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까지 다 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네. 모셔 가지고 좀 더 네. 길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정상 예. 전화로만 목소리로만 예. 듣게 돼서 아쉽고요. 예. 아무튼 다음 주에 토론회 때 뵙도록 예예. 하겠습니다. 네. 네네. 더운데 고맙습니다. 예. 몸 건강 예. 유의하시고요. 네. 예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박정우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